감정은 생각으로 컨트롤이 안 돼. 몸의 문제. 그럼 우울증 같은 거에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계속 두려움이 올라오면 감정 조절은 무조건 자율신경의 변화를 줘야 이게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짜증나는 상황이 아닌가 보다. 이게 돼요. 자,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책을 함께 읽어보는 하루 20분 독서 습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데요. 20분 책 한 권. 자, 오늘은 정말 화제의 베스트셀러고 내면 소통의 저자님이신 김주환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책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두께에 어떻게 성경인 줄? 아니 770페이지 가까이 되죠.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렇게 근데 두꺼운 책을 용감하게 내셨어요? 제가 용감한 게 아니라 출판사가 용감한 거죠. 이건 출판사도 그렇고 저도 인정했죠. 이 책이 많이 팔릴 리는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완전 학술서로 쓰인 거고 네. 그 참고문헌만 700 몇십 개가 주로 영어로 된 참고문헌이 달려 있고요. 그런 거죠. 이게 두껍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얇게 만든 겁니다. 보통 책 종이에 네. 보다 훨씬 얇아요. 맞아요. 얇아요. 그래서 느낌이 무거울 거예요. 얇은 종이, 사전처럼 네. 사전처럼 얇진 않지만 상당히 얇고 또 이게 좀 판형도 크고 맞아요. 예. 엄청난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양이 좀 많죠. 양이 엄청나죠. 이거를 이 안에 그러면은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내면 소통이라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신 분야는 굉장히 방대하겠어요. 그럼 어떤 분야가 다 망라되어 있을까요? 제일 핵심이 뇌과학이고요. 뇌과학을 중심으로. 네, 뇌과학을 중심으로 뭐 유전학, 생명과학 아니면 물리학, 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학, 철학, 양자역학 들어가 있어요. 네, 양자역학. 제가 좋아하는 데이빗 보움 그 개념을 갖다가 이 내면 소통의 내면의 의미가 이거다. 세계관이 기계론적 세계관인데 그걸 좀 탈피해야 제대로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런 개념. 그럼 교수님이 여태까지 연구하고 관심사하는 모든 학문적 개념들이 내면 소통이라는 걸 이뤄내기 위해서 다 들리고 뽑아내고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예. 교수님은 그러면 이 내면 소통 책을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면 소통 얘기를 할 텐데 사람들이 내가 왜 내면 소통을 알아야 되지? 내면 소통이 과연 뭐지? 이거부터 이 책을 통해서 뭘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가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뇌과학 기반에서. 뭐냐면 우리는 다 보다 나은 나를 원해요. 네. 자기 개발이든 뭐든. 맞아요. 아니면 뭐 헬스장 가서 근육을 그렇죠. 더 나은 나를 더 원하죠. 강한, 더 행복한, 즉 나의 변화를 원해요. 네. 그럼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게 뭔지. 오케이. 그리고 원래 자기 동일자, A는 A를 변화 못 시켜요. 항상 옆에서 개입을 해줘야 A가 B로 변화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안에는 A, B, C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해서 오케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있다는 것도 몰랐다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셋이라는 걸 알고 거기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의 큰 보물이네요. 이거 진짜. 예, 그래서 보물이지. 이걸 알아차린다는 거. 저는 정말 저기 대표님이 이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이게 무슨 책일까 궁금했는데 책을 안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샀어요. 네. 사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그래서 이 마흔 수업 책을 사서 열심히 보면은 네. 제가 보기엔 이거 하려면 마음 근력 훈련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알았어. 네. 그럼 그렇게 해야지. 네. 이런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많아요. 가르치 많아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말이죠. 이 테이블을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이만큼 옮기면 여러 가지가 좋아.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맞아. 내가 왜 이 테이블 여기다 놓고 살았을까? 이쪽에 옮겨야지. 빨리 옮겨야겠어. 옮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걸 들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 들어서 일로. 의도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하려다가 마음 먹었다가 작심삼일. 이걸 옮기려면 그 옮기는 노하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닥치고 야 이거 옮기기 전에 자 아령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자 아령 아니 이걸 한 두어 달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하면 잘 되죠. 그럼 이 책은 그래서- 아령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 근력 훈련 훈련. 네. 오케이. 이 책은 그 아령으로 아령이에요? 키우는 법인 거고 그래서 마음 근력 훈련에 3가지가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상체 근육, 하체 근육, 코어 근육이 있는 것처럼 이게 3가지가 있고 그러면 그걸 보시면은 아 내가 오케이. 이 상체 근육이 좀 부족하네. 내가 그동안 살면서 하체 근육이 부족한 애가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또 운동, 그러니까 하면 된다. 멘탈 훈련을, 마음 근력 훈련을 하면 되죠. 맞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 제가 진짜 지난 30년간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뭐 벤치마킹도 했어. 잘된 사람 케이스도 봤어. 근데 이것이 내 거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너무 힘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을 때 그때 멘탈을 강하게 하고 마음 훈련을 해서 그걸 해내는 기초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마음 근력 훈련, 내면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이랑 제가 여러분이 아마 지금쯤이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면 소통이 뭐예요? 마음 근력 훈련이 뭐예요? 아마 엄청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음 근력 훈련을 보면 크게 아까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은 내 안에 3명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데. 다른 차원? 네.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내 안에 3명 혹은 저기 마음 근력 3가지? 내 안에 3명은 일단은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래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오케이. 실제로 훈련하고 명상하고 할 때 예를 들어 자기 확언을 한다든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좋아요. 자기 확언.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가지 마음 근력, 자기 조절력 그게 이제 자기 조절력 하나. 자기 조절력이 뭐냐면은 쭉 한번 시작하면 과제 지속력, 끈기 안 됐는데 또 해, 회복 달력. 그다음에 집중력. 그거는 뭐냐면 시험 볼 때 시험지에 쫙 집중 안 되든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쫙 이거 조금씩 달라요. 약간 노력하는 힘인데 꾸준히 아니면 집중해서 아니면 안 돼도 또 되게 하고 또 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감정 조절력이 있어요. 이제 내가 항상 평온하고 차분하고 그다음에 충동 통제력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조절력이라는 한 덩어리예요. 그게 내가 나를 조절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대인 관계력이 있어요. 대인 관계력.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의 의도 파악, 타인의 감정 파악. 아 이렇구나. 내 상태, 타인 상태. 즉 뭐냐면 나에 대한 정보 처리. 지금 내 기분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그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 이거. 그래서 내가 내 감정 상태 이거 알고 타인의 의도 파악 이거 이런 거 하고 그게 뭐냐면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여기서 설득력이 나오고요. 여기서 대인관계력이 나오고요. 여기서 잘 지내는 그야말로 힘이 나와요. 3번째가 자기 동기력인데 이게 뭐하냐면 흔히 야, 일 잘하는데 똑똑하네 이런 거예요. 예측력, 일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예측력, 또 있고 판단력, 또 있고 의사결정력, 또 있고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정답을 딱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창의성이라고 하죠. 이게 그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내는 능력, 창의성. 그건 이쪽으로 쫙 퍼져가는 그런 그 뇌가 그런 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걸 다 3가지가 다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황에 따라 꾸준히 노력할 수 있고 자료도 모으고 쫙 할 수 있고 노력도 하면서 협업도 이뤄내고 다른 사람 설득도 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잘 판단해 가지고 문제 해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능력이 발휘가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요 3가지를 3종류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에 대한 뇌과학 연구는 많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요 가운데 앞부분에 내측 전전두 피질.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뇌는 한 부위가 일하지 않아요. 이런 데가 네트워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자기조절력 그러면 얘 무슨 자기조절력이 뭐 끊기는 뭐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동해요. 그럼 대인관계력은 희한하게도 또 얘를 MPF3를 중심으로 이 옆에 축도 옆쪽 막 이렇게 해서 또 돼요. 그다음에 문제해결력 뭐 이런 창의성 이런 건 또 얘를 중심으로 이 두 정역까지 막 가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마음 근력에 여러 네트워크에 약방의 감초처럼 자꾸 끼는 애가 전전두피질이네. MPF4예요. 내적 전전두피. 그래서 걔를 활성화시켜야겠다. 이거 어떻게 활성이 돼요? 그게 이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 약 먹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에이, 약 먹어서 이 전전두피질을 억제할 수 있어요. 아주 특효약이 있어요. 내가 여기가 내 머리가 너무 좋고 내가 뇌 기능이 너무 활발해. 내 뇌 기능이 난 너무 천재인가 봐. 나 좀 죽여야겠어. 그러면 이 전전두피질 기능 억제제가 있어요. 그걸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많아요. 그게 알코올이에요, 술. 아유, 진짜예요? 진짜 알코올은 전전두엽 기능 억제제예요.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설명드릴게 편도체인데 그럼 우리는 이 MPF3를 막 활발하게 건강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 근력 훈련한다는 건 뭐냐면 이 MPF3 중심으로 한 이 뉴럴 네트워크들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뒷다리 꽉 잡고 있는 애가 있어요. MPF3를 이렇게 꽉 잡고 있어서 얘가 올라가면 얘 내려가요. 그게 편도체라는 놈이에요. 저 속에. 편도체는 부정적 정서, 짜증, 분노, 두려움, 막 이런. 그게 올라가면 이 기능이 셧다운이 일어나요, 그냥. 아, 그러면 자기 조절력도 없어지고 대인관계, 쭉 자기 내려가죠. 동기력이 떨어져. 네, 떨어져. 다 편도체가 올라가면. 편도체가 올라가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뭐, 이 편도체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감정과? 건 뭐냐면 편도체라는 건 뇌 저쪽 변연계 거의 무의식이에요. 편도체 활성화된 걸 우리 뇌가 바로 몰라요. 오케이. 간접적으로만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도체가 활성화 팍 되잖아요. 언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얘는 언제? 알람 시스템이에요. 야, 난리 났어. 큰일 났어. 너 죽게 생겼어. 거의 이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원시인이라고 치면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달려들거나 뭐 사자가 나한테 달려들거나 피하지. 옆 부족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두려워. 무섭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이 앞에 이 그 전전두 이 피질 이 지금까지 뭐 자기 조절력 뭐 대인 관계력 그거 쓸데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셧다운 시키고 아하.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요.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멧돼지랑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려면. 그렇지 뭔가. 그래서 소화 기능 억제, 면역 기능 억제, 생식 기능 억제 그거 쫙 억제시키면서 모든 에너지를 쫙 생존으로만. 빼는데, 그래서 턱근육 힘들어가고 눈에 힘들어가고 어깨 힘들어가고 그다음에 에너지 많이 가야 되니까 심장 두근두근되고 숨 차고 요렇게 몸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몸이 변한 다음에 뇌는 알아차려요. 내 몸이 변했네. 아하. 그 변화를 감정으로 해석해요. 오케이.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몸의 변화에 대한 뇌의 이해예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얼른 해결 안 되면 같은 건데 분노, 공격 성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모든 부정적 정서 저변에는 편도체가. 그게 있고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고 화나고 두렵잖아요. 그러면 내 뇌 기능은 엄청 저하돼 있다 지금. 내 원래 발휘할 수 있는 뇌 기능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현대인은 뭐를 해야 되냐면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 활성화 이거를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어요. 아, 그 조금 설명해 주시죠. 자꾸 여기 있다 그러면은 몇 페이지 주세요. 몇 페이지. 그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 두꺼워서 내가 너 다 못 보겠다 그러면 8장, 9장, 10장을 보시면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8장, 9장, 10장에 8장, 9장, 10장. 8장, 9장이 편도체 안정하고 10장이 전전두피질 활성화예요. 딱 그렇게 써. 아예 이렇게 돼 있죠. 8장, 9장. 그리고 교수님, 그래도 기왕에 말씀을 꺼냈는데 8장, 9장, 10장 다 읽으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래요. 뭐냐면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각 있죠. 내가 이렇게 이래서 저래서 뭐 계획을 생각. 그건 이 대뇌 피질 전두엽 작용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딴 생각. 생각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은 생각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아하, 맞아요. 감정은 뭐냐면 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뭘 갖고 두렵다고 느끼냐면 심장박동의 변화나 이 내장에서 올라오는 신호나 그걸 내부 감각이라고 그래요. 몸의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신호를 해석해서 어이구 두려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이런 심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분노, 짜증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 뇌는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해요. 오케이. 그럼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짜증나는 이유가 뭐지? 사실은 몸이거든요, 그게. 오케이. 몸에서 오는데 그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나는 이유는 뭐지? 그러면 가까운 주변 사람을 살펴봐요. 가족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저 인간이야. 네가 그 얘기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난 거야.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는 먼저 감정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 뇌는 뒤집어 씌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몸에 변화했는데. 몸의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여기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통증을 느끼잖아요. 만성 통증 같은 거, 뭐 허리가 아프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그러면은 만약 허리가 아프다고 쳐봐요. 그럼 허리가 아프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통증, 허리 통증을 생각으로 누르자. 이거 안 하잖아요. 통증을 참자. 이거 안 하고 뭐 허리를 두드린다든지 어서 침을 맞든지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두려움이 올라오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심장 박동의 변화를 줘야 되고 감정 조절은 무조건 몸을 움직여야 돼요. 어느 정도 심박의 변화가 오게 좀 빨리 걷댔는지 앉았다 일어나다 스쿼트를 한다든지 호흡을 뭐 다르게 한다든지 이 몸 자율신경의 변화를 줘야 뇌가 바뀌어. 얘가 알아차리고. 이게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짜증나는 상황이 아닌가 보다. 안정시킬 수 있어요. 이게 돼요. 제일 핵심은 뭐냐면 감정 조절은 몸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가 감정 조절은 생각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은 절대 같은 레벨이 아니고요. 생각으로 감정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이 감정은 온갖 부정적 생각을 만들어내요. 맞아. 그러니까 이 괴물 같은 감정을 컨트롤하려면 뭐 운동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명상도 움직임 명상, 호흡 명상도 일종의 그럼 움직임 우울증 명상. 같은 거에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우울증도 그죠? 되죠. 근데 제일 흔한 이 멘탈 어려움은 불안장애. 훨씬 환자 수도 많고 훨씬 맞아요. 크고요. 이게 우울증은 공황장애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공황장애 요즘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그거 다 그 불안장애예요. 근데 그 공황장애고 불안장애 특징은 뭘까요? 일단 배에서 이상한 신호 올라오고 심장이 이렇게 되고 먼저 턱근육 힘들어가고 눈에 힘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긴장된 상황이 습관이 된 거죠. 근데 또 이런 질문도요. 그러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그때 그 인간을 생각했거든요. 분노가 치밀어요. 생각했더니 분노가 치밀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생각으로 분노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오해예요. 왜냐하면 옛날 나쁜 기억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몸의 변화가 먼저 와요. 뭐 두근거린다든지. 0.5초 뒤에 오케이. 감정이 느껴져요. 그걸 몸을 편안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러고 있잖아요. 분노나 두려움을 못 느껴요. 완전히 릴렉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그래서 명상이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명상은 대부분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 피질 활성화로 돼 있어요. 명상이. 네, 그 수천 년 내려온 게. 저 명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요즘 뇌과학자들은 왜냐? 그 수천 년 무슨 불교, 기독교, 힌두교 여러 종교에서 내려오는 이 전통들이 다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 피질 활성화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서로 사랑하라. 그러네. 용서해라. 편도체 안정화 시키네. 이거 하라. 뭐 이런 거.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명상을 뇌과학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제 교수님이 여기서 보면은 나는 하나의 마음을 지닌 실체가 아니라 여러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공동체다. 내 안에. 내 안에 마음 공동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Society of Minds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마빈 민스키라는 그 유명한 그 인지과학자가 예전에 한 얘기고요. 그거 외에도 많은 뇌과학자들이 우리 안에는 경쟁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한 시스템이 올라와서 여기를 장악하면
그래서 마치 방송처럼 쫙 장악을 해요. 그랬다가 딴 애가 올라와서 얘가 또 장악하면 또. 근데 우리가 느끼면은 뭐냐면 계속 대장 먹는 놈은 하나니까 내가 하나의 나가 이렇게 쭉 지속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이 바뀌기도 한다 하는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카니만 같은 네.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심리학자가 한마디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 카니만이 뭘 밝혔냐면 적어도 두 개다 셀프가. 기억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 오케이. experiencing self. 지금 현재 경험하고 네. 있는 자아와 그다음에 지나고 나서 기억하는 자아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여러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사람은 저런 자, 이런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철학자면 철학자, 뭐 심리학자면 뇌과학자, 많은 사람이 야 셀프가 하나가 아니야. 그 다음에 근데 가사니까 같은 사람은 좌운에 분리된 사람은 좌뇌에 스토릭스를 의식하는 자아가 있고 우뇌에는 침묵하는 죄수처럼 또 다른 너의 셀프가 있음을 보였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상인에게 연결돼 있는데 이 간질 환자들은 이걸 끊어버려요. 이 좌우뇌를 끊어버려 연결만. 그럼 얘랑 소통이 안 돼.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은 이제 미국이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있다고 칩시다. 보수진보. 당신은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그러면 좌뇌는 민주당인데 우뇌는 공화당이래. 그래서 한 사람이 실제로 그 다음에 또 당신은 무신론자예요 유신론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두 개 말해? 이쪽은 완전 무신론자고 이쪽은 독실한 신자예요. 네. 그 우스갯소리로 제 우뇌는 뭐 천당 가는데 좌뇌는 지옥 가겠다. 그러니까 셀프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근데 연결이 안 돼서 떨어져. 아니. 연결은 됐지만 침묵하는 죄수로서의 another self, 또 다른 자아가 한쪽 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얘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영향 미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어요. 셀프가 하나가 아닌 이 사람은 이런 셀프로 분류. 저 사람은 하나.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한 덩어리는 아니에요. 오케이. 적어도 우리 의식적으로. 공동체네요. 네, 한 덩어리는 아니에요. 그럼 교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기억자 말씀하시고 경험자 말씀하시고 또 하나가 배경자. 배경자는 이게 뭐예요? 배경자는? 알아차리는 나예요. 그건 뭐죠? 그게 제일 어렵다. 배경자가. 그게 진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컵이 내 컵이에요.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도 먹고. 그치.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근데 얘가 내 일부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나예요? 아니죠. 이건 내가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불과하죠. 오케이. 그죠? 그러면 이 옷은 나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내가 입고 있는 거잖아. 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자켓을 입은 사람으로서로 저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지 이건 내가 아니잖아. 이거 벗고 딴 거 입을 수도 입죠. 있잖아. 똑같은 게 제 직업. 제 연세대 교수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한동안 입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죠. 아니죠. 자, 그다음에 김주환이라는 제 이름. 이름 바꿀 수도 있고 좀 오래 입고 있는 옷 같은 거예요. 김주환도 내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소셜 뭐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어. 다른 나라 가도 바뀌고. 아니 바꾸고 그렇죠. 다른 나라마다 바뀌고 이름도 뭐 바뀌고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재해 보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내 이름도 내가 갖고 있지. 내 직업도 내가 갖고 있지.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는 걸 되게 많이 그냥 나라고 퉁치고 살고 있구나. 그게 문제예요. 그거 바로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꼭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 같지. 이 컵 깨지면 그냥 내 인생이 다 깨졌다고 깨진 것 생각하는 같아. 거예요. 예. 근데 난 멀쩡하지. 나 컵만 깨진 거야. 컵만 깨진 거야. 회사에서 잘렸어. 그럼 그게 진짜 내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충격을 받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닌데. 분리돼서 생각하면. 예. 만약에 이 옷을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옷이 찢어졌어. 아니면 뭐가 묻었어. 그거 큰일 나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좀 승질이 나야 되는데. 근데 좀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본질적인 나에는 아무런 아무 변화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나라는 건 뭐냐면 다 내가 가진 거지 진짜 나는 뭔데 하면은 이거예요. 이 컵을 볼 때 이게 내 컵이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인식 주체가 있어요. 있지. 그게 나예요. 오케이. 얘가 나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옷을 입고 있어. 그 알아차리는 나 있잖아요. 나는 김주환이야. 내 이름이야 그거. 알아차리는 나 있잖아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뒤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걔는 묘사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인식 주체니까. 오케이. 그게 백그라운드 셀프. 백그라운드에 늘 있어요.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요. 그 존재가 있다는 거. 알죠. 근데 항상 지금 경험하고 있는 와, 이 음식 맛있네? 이 음식 맛있네라고 경험하는 셀프가 있는가 하면 지금 나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내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험하고 있는 거가 이제 쌓여. 그걸 이제 일화기억,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그래요. 나는 어제 누구랑 밥 먹었어. 나는 언제 김미경 대표랑 인터뷰했어. 뭐 이런 게 쌓여요. 스토리. 그게 쌓인 게 경험자. 그게 기억자. 기억자. 경험자는 지금 하고 오케이, 있는 거고 오케이. 이게 기억자예요. 기억자. 이게 에고예요. 오케이, 이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게 에고예요. 오케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게 에고예요. 근데 이 에고 이거는 불행의 씨앗이고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고에 집착하면 그 아집, 기억자. 나의 아집을 갖는다. 아에 집착한다. 그 아는 이 에고예요. 기억자가 세신 분들 많아요. 그 에고가 너무 센 사람들이 그게 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할 때 그거 있잖아. 이거. 근데 사실은 진짜 셀프는 그 뒤에 백그라운드 셀프 그거를 알아차리려면 인식 주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돌아가는 법이 여기 또 있어요. 격관 명상이나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요? 제 책은 좀 사실 좀 얇았으면 엄청 행복했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이 정도 두꺼운데요. 근데 얘기 듣다가 보니 두꺼울 만하다. 그렇게 오히려 더 알차게 교수님이 경험한 걸 정말 다 쏟아 넣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입담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펼치면 끝까지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렇게 읽어라.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된다. 우리는 항상 행위 모드로 살아요. 이 현대인들은 네. doing, do 맞아요. 이거 했지. 그 내가 뭐 했지 뭐 해야지. 오케이. 그 스트레스 do 행위 모드인데 행위 모드가 잘 되려면 또는 내가 어떤 행위를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해내려면 바탕에 being 존재 모드가 단단해야 돼요. 그치. 일단 I am 존재해야 I do 할 수 있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이 단단한 이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의, 어텐션을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야 이제 행위에 대한 뭐 해야지 대한 인텐션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흔 수업을 읽고 굳게 뭘 하기로 하신 분들은 꼭 이거를 같이 봐야 세트로? 세트로 봐야 이게 두 개가 세트가 되나? 그렇죠. 이게 아하. 그러니까 얘를 봐야 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정확히 엮여지는데요. 자, 20분 책 한 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내면 소통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은요. 왜 안 됐지? 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구독자 책 선물 이벤트 하겠습니다. 이 도서 제목과 영상 시청 후기 여러분이 많이 달아주실 것 같은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10명을 선정해서 오늘의 도서를 이 도서 내면 소통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내면 소통으로 마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1. 내면 소통. 2. 최면 소통. 3. 요가 소통. 5. 4. 영혼 소통. 네. 이 넷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넷 중에 하나를 정답을 적어주시고 여러분 영상 시청한 후기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